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업앤다운 시작합니다. 저희 코인 업앤다운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핫한 트렌드를 중심으로 최근 시세가 크게 움직인 프로젝트들의 현황과 또 시세 변동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디지털 자산의 핫한 트렌드 중 뜨거운 감자인 메타버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메타버스의 정확한 개념 그리고 또 최근 메타버스 산업의 동향을 중심으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펜버스 황동우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심했었던 시절에 더욱 각광받았던 용어로 떠오르고 있는데 메타버스와 같이 또 주요 사용되고 있는 VR, AR 같은 용어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기 전에 좀 자세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특히 코로나 때 이제 온라인 산업들, 온라인 IT 이제 테마주들이 워낙 집중을 받았었고 이게 비단 한국 얘기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들이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언론에서 메타버스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막 VR, AR XR, MR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혼선이나 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이런 개념들을 먼저 잡고 좀 산업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는 말 그대로 메타 그리고 버스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네. 메타는 말 그대로 뭔가 초월하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버스는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에서 따온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메타버스를 같이 합쳐서 써서 하는 말은 이제 가상의 세상, 가상의 뭐 공간, 뭐 가상의 우주. 소위 지금 오른쪽 화면처럼 뭔가 VR 같은 장비를 끼고 보는 세상이나 혹은 요즘에는 휴대폰이나 PC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쪽에서 채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화상 대화를 하는 이런 일반적인 개념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가 실제 사용이 된 거는 1992년 공상과학에서 처음 사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뭔가 미래를 상상을 하면서 지금에 있는 세상이 아닌 앞으로의 올 세상, 앞으로의 가상의 세상에 대해서 사용이 됐던 건데 벌써 한 어떻게 보면 한 30년 만에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 메타버스 기업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빠르게 산업이 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문득 궁금한 점이 지금 몸담고 계신 회사인 펜버스도 펜과 버스의 합성어인가요? 맞습니다. 네. 사실 펜버스를 처음 창업했을 때도 이제 메타버스나 NFT라는 개념들이 각 다양한 분야에서 있는데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팬덤 이쪽이 워낙 강해질 걸로 예상하다 보니 이거와 이제 메타버스적인 개념들을 같이 합성을 해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펜버스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네, 자 메타버스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종종 언론에서는 메타버스가 우리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지고 온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메타버스는 거품이다 이런 분석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 정보통신기술기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연이어 준비하면서 좀 다소 열기가 식은 메타버스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또 관심도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메타버스 시장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아마도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현상 때문에 이런 온라인 그런 시장 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정말 기이할 정도로 굉장히 큰 과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이제 굉장히 큰 광풍 현상이 있었었고 현재는 이제 일종의 위드 코로나, 뭔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이런 시점에 대해서 경제들이 조정이 받고 있다 보니 어떤 분들은 그런 메타버스 테마는 지났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다 메타버스를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다 이런 다양한 이제 관점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몇 개 좀 대표적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 게 이해하기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저 자료 화면에 있는 것처럼 로블록스라는 회사를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로블록스라는 회사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소위 가장 큰 규모의 게임 전문 메타버스 플랫폼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면 막 캐릭터들 있잖아요. 이 게임 캐릭터들이 다 일반 사람들이 가서 자기 아바타로 조정을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로블록스라는 회사는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만들었다라기보다는 로블록스라는 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직접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가 또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가 만든 게임을 즐기게 하는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게임이 아니라 게임을 위한 게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정말 오늘날 메타버스의 개념에 정립하는 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선두적 역할을 했었던 기업이고요. 그럼 중요한 건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왼쪽에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가 실제 로블록스의 주가 추이입니다.
네. 그러면 보시면은 작년에 한창 피크 쳤었을 때가 예. 재작년이죠. 2021년 11월 19일. 음. 그때가 로블록스 역사상 가장 큰 이제 최고점이었네요. 최고점이었었고 네. 당시 주가가 134달러. 당시 시가총액은 하나로 약 108조에 육박했습니다. 네네. 그럼 중요한 거는 이 게임 회사가 108조에 육박하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거든요. 네. 한국만 하더라도 그건 아마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전자 다음에 SK보다 높은 주식이다 보니 그럼 게임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광풍이었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당시에는 그런 코로나라는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들이 망가지고 그런 투자적인 그런 금융들이 전부 다 이런 플랫폼 게임에 오다 보니 굉장히 높은 주가를 유지했었고 네. 현재 시점은 다소 조정이 된 지금 한 주당 한 40달러 그러니까 약간 시가총액은 33조에 육박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제 저는 100조 이상 가던 메타버스가 꺾이는 걸 보면서 네. 메타버스 테마는 한물 같다. 약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로블록스만 하더라도 당시에 팬데믹 때 있었던 그런 시가총액이나 그런 네. 당시의 동력은 아직은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이나마 지금 다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반등을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당시 코로나가 한창 시작했었을 때는 로블록스 또 페이스북 회사가 바뀐 메타 다양한 이런 IT나 코로나 관련된 주가들은 다 엄청난 폭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 그리고 뭔가 일반적인 정상화적인 다시 문화가 되다 보니 네. 이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과거의 피크점을 회복을 아직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반면에 이제 더 큰 대장주인 메타를 살짝 보면은 이제 메타는 이제 페이스북이 이름을 이제 바꾼 거죠. 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페이스북, 저 왓츠앱 메신저, 인스타그램 더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곽광을 받고 있는 건 이 VR 장비들인 오큘러스 네. 이것까지 전부 다 이제는 이 페이스북 산하에 있다 보니 이제는 저희가 메타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중요한 거는 메타도 역시 재작년 한 9월 정도가 메타 역사상 가장 높은 피크점이었습니다. 당시 주가는 약 378달러, 시가총액은 1,300조에 육박할 정도로 네. 어마어마하게 사실 높은 주가였습니다. 거의 이제 삼성전자의 한 3배, 4배에 달할 정도라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주가인데 이 역시도 사실은 코로나가 끝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폭락을 했다가 중요한 거는 이제 VR 장비 출시가 되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회복을 해서 벌써 시가총액이 지금 700조에 달할 정도로 그러니까 피크점의 거의 반 이상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로블록스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코로나 전에 있었던 메타버스 테마가 아직 회복이 못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로블록스 같은 사례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거기는 주가가 아직 떨어져 있고 회복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요. 하지만 또 메타 같은 경우라면은 단순 플랫폼만이 아닌 VR 장비들과 같은 오프라인 콘텐츠들과 실질적인 하드웨어 장비 납품이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 나오자마자 주가가 빠르게 반등을 했고 네.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이 보는 거는 이 주가의 이 흐름은 더 강한 반등세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 보니 메타버스의 동력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만 코로나 전하고 후가 좀 차이가 코로나 전에는 메타버스라는 산업 자체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뭔가 컨텐츠나 장비와 연결이 되는 그런 신사업과 뭔가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영위될 수 있냐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 시즌에 아주 핫하게 떠올랐던 메타버스. 당시 혁신이냐 거품이냐 참 말이 많았었는데요. 주가적인 측면을 봐도 2021년 하반기 최고점을 찍고 그 사이에 굉장히 대규모 조정을 받았었는데 현재는 잠시 또 단기간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메타버스 굉장히 핫한 용어입니다. 메타버스에 특화된 이 디지털 자산의 대표 프로젝트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메타버스는 이제 특성상 특히 이제 오프라인 중심이 아닌 온라인 중심으로 가다 보니 그 어느 것보다도 디지털 자산하고 그런 궁합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글로벌적으로도 핫했던 프로젝트들이 다수가 있는데 아마 왼쪽 지금 자료 화면에 있는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네. 그다음 마지막 엑시 인피니티 요 세 개가 아마 가장 많이 들어봤고 네, 시청자분들도 익숙한 프로젝트일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 세 프로젝트 모두가 다 재작년 특히 이제 메타 그리고 로블록스가 핫했던 것처럼 이 세 개의 프로젝트도 역시 코로나가 한창 심했었을 때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도 가장 왕성하게 움직였고 이 안에서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웃기도 하고 사실 울기도 했었던 프로젝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샌드박스하고 디센트럴랜드는 전형적인 메타버스 프로젝트입니다. 네.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뭔가 나만의 아바타가 있고 거기서 사용이 되는 결제 코인, 사용되는 결제 수단으로 샌드박스에 샌드코인이 사용이 된다든지
디센트럴랜드 플랫폼에서는 마나 코인이 사용이 돼가지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이제 가상 부동산 네. 이 안에서 공간을 분양하고 그 임대료를 마나 코인으로 지급을 하고 이런 문화를 처음으로 만든 프로젝트들입니다. 네. 반면에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조금 구체적으로는 이제 P2E라고 해서 이 엑시 세를 통해서 게임을 하니까 돈을 벌리더라. 요즘 저희가 말하는 뭐 미르나 네.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죠. 중요한 건 이 세 개 프로젝트가 모두 이런 메타버스와 디지털 자산을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었고 그만큼 커뮤니티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다 보면은 2021년 11월에 거의 다 피크점이었습니다. 이게 마치 공교롭게도 로블록스 주가가 피크점이었을 때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시에 다 7불, 5불, 심지어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160불까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었지만 네. 사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제 그리고 뭔가 그 초기의 비즈니스 모델 이후에 혁신적인 모델들이 계속 나오지 못하다 보니 굉장히 대규모 조정이 되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운데가 이제 피크점이 되어 있고 현재는 비트가 올라감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피크점을 회복하기에는 아직은 먼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에 특화된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타버스는 비단 디지털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부분의 기업이나 일반 IT 네. 회사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메타버스 플랫폼과 또 일반 기업 중심의 메타버스 플랫폼 간의 주요 차이점이나 주요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떻게 구별되는 점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꼭 디지털 자산에만 국한된 용어는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실제 한국에서도 이제는 다양한 게임 회사들, 다양한 컨텐츠 회사들, 다양한 IT 회사들이 메타버스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고 자신들만의 플랫폼들을 계속해서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토큰 기반과 토큰 기반이 아닌 플랫폼의 좀 주요 특징들 좀 봐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 로블록스하고 디센트럴랜드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로블록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사실 둘 다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네. 지금 진짜- 밑에 화면 네. 보시는 것처럼 네. 둘 다 아바타 기반으로 네. 내가 로그인 해가지고 내가 가입하면 나의 아바타가 나오고 네. 나의 아바타를 뭐 꾸민다든지 나의 공간을 꾸민다든지 여기서 뭔가 초대를 하고 이러려면 결제를 해야 하고 이런 굉장히 기능적인 부분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된 차이가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앱스토어 그리고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구글 그리고 애플의 스토어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토큰이나 블록체인, NFT가 도입이 된 게 아니라 그냥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네. 이런 식으로 사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 로블록스 내에서 제가 만약에 로블록스 안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다른 유저를 통해서 뭔가 내 컨텐츠를 다시 팔았다 하면은 저는 사실은 애플이나 구글을 통해서 결제를 받게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좀 단점으로 따지자면은 사실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이 앱 내에서 사용이 되는 결제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뭔가 개발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얻을 혜택을 정작 구글이나 애플이 수수료로 과금을 가져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이제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쓰는 이유는 물론 이 유저들의 편리함 때문에 그러겠죠. 결국은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제가 거래소에 가서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자산 배워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장벽이 워낙 높다 보니 네. 특히 한국만 예를 들 때 하더라도 P2E나 이런 부분에 대한 법규적인 부분도 약간 불분명한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 보니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포기를 하고 뭔가 앱 중심으로 해서 메타버스를 먼저 장악을 해서 글로벌적인 유저를 먼저 구축을 하겠다. 네. 약간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디센트럴랜드는 정반대로 오히려 블록체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블록체인에 있는 유저들 중에서 게임 쪽에 있는 커뮤니티들을 먼저 선점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공간 내의 컨텐츠들을 NFT를 통해 가지고 유저들을 구체화시키고 여기서 뭔가 되팔거나 하는 것들을 그냥 회사가 정산해 주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상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으로 네. 투명하게 좀 결제를 해주는 그런 좀 특별한 장점이 있고 당연히 이에 따른 단점으로는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 이 당연히 있고 이에 따라 현재는 로블록스가 훨씬 더 유저 수가 많고 네. 디센트럴랜드는 뭔가 그 유저를 그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를 동원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또 디지털 자산의 시세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네. 지금 디센트럴랜드 로블록스에 비하면은 최근에는 동력을 많이 잃고 나가는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면서 이런 토큰 기반과 토큰 기반이 아닌 메타버스 간의 좀 뚜렷한 차이점이 최근 들어서 더 나오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큰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그리고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 각 대표 프로젝트를 통해서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대로 메타버스 산업이 한참 각광을 받을 때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최고가를 찍었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메타버스 산업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동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었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이런 주식 전문가분들 또 디지털 자산 전문가분들도 메타버스가 앞으로 더 동력을 가지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많은 관점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했던 업체 같은 경우는 사례는 저는 메타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메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은 코로나가 한창 심했었던 2021년 하반기 그때 메타 역사상 그때 당시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름을 막 바뀌었던 타이밍인데 페이스북 역사상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했었습니다. 당시 시총이 1,300조 육박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치였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 그 이후 메타라고 이름이 바뀌자마자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당시 한국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비관한 분석들이나 뭔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메타라는 주식에 대한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갑작스럽게 이번 연도 초반부터 VR 장비가 사실 대규모로 납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기존의 메타버스, 앱, PC, 프로그램 이것만 가지고는 새로운 동력이라기보다는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는 하드웨어 장비들, 컨텐츠 장비들 특히 메타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이랑 오큘러스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가운데 있는 것처럼 왓츠앱 메신저 이건 해외에서 특히 유럽이나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메신저인데 네. 왓츠앱 메신저 그리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는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메타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예. 이게 다 인수가 돼서 이미 하나의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큘러스 장비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메타버스가 휴대폰이나 PC에서 보는 게 아닌 이제 VR 장비를 통해 가지고 네. 훨씬 더 시각화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런 오큘러스를 통해서 시장을 선점한다는 그런 시장 가치가 벌써부터 주가에 반등이 되고 있고 예.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주가가 회복되고 있고 벌써 피크점의 중간 정도까지 가고 있다면은 이번 연도 하반기에 되면은 그 동력이 더 커지면서 네. 이런 전반적인 메타버스 시장이 전반적인 회복세로 돌아가지 않을까로 보고 있는 거가 시장의 좀 지배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메타버스 시장 잠시 주춤했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회복세가 올해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메타버스 하면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업 분야가 바로 게임 관련 분야인데요. 메타버스 주로 글로벌 게임 업체들이 선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가 이제 단순 게임, 단순 컨텐츠 아니면 휴대폰 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컨텐츠나 VR 장비와 같은 이런 다른 산업들과의 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 언론에서도 메타버스라는 용어만이 아니라 VR, AR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런 메타버스가 점점 확장이 되면서 특히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다 보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과 같이 융합이 되면서 산업들이 진행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개 산업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이제 회사이기도 한데 네. 유어월드라는 글로벌 페스티벌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는 글로벌 투어를 다니면서 행사를 하는 회사인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보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대규모로 이제 행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행사를 함과 동시에 이 행사에서 있는 온라인 콘서트나 행사 내에 있는 온라인 컨텐츠들을 동시에 메타버스에 송출을 하는 그러니까 오프라인 행사는 오프라인 행사대로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맞물려 가다 보니 어떻게 보자면 유어월드라는 회사는 메타버스 회사도 아니고 IT 회사도 아닌 네. 페스티벌 회사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런 페스티벌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메타버스에 진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목적은 기존에 있었던 청중들이나 관객들을 온라인이라는 테마에 다시 또 묶으면서 글로벌 커뮤니티를 한 곳으로 묶게 하는. 예.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관점은 그럼 이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단순 총 쏘는 게임이나 레이싱 게임 이런 게 아닌 실제 컨텐츠 중심의 게임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이 특히 게임 회사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오른쪽에 있는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하려면은 실사와 같은 그래픽 싸움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러네요. 예전 같은 경우라면 간단한 게임 중심이었고 뭔가 이게 그 로블록스나 이런 레고 모양의 이게 달리는 이런 것다면은 이제는 더 현실적이 되면서 예. 이제는 콘서트와 실사와 같은 게임들로 계속 나가다 보니 이런 게임 엔진
뭔가 이런 그래픽적인 거를 얼마나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냐. 이 부분에 있어서 게임 회사들 간의 경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분야에서 가장 이제 글로벌의 선두가 되고 있는 두 회사가 하나는 유니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에픽 게임즈입니다. 예. 그럼 중요한 거는 유니티 엔진 그리고 언리얼 엔진. 언리얼 엔진은 이제 에픽 게임에서 만든 이제 엔진의 이름인데요. 유니티 같은 경우는 조금 단순한 기반의 메타버스. 단순한 기반의 메타버스라는 건 뭐냐면 휴대폰에서 좀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네. 주로 로블록스나 디센트럴랜드와 같은 그런 단순한 그래픽 중심이 유니티 기반이 뭔가 장악을 하고 있다면 네. 반면에 오히려 고퀄리티 아주 실제와 같고 뭔가 뭐 햇살이나 사람의 표정 이런 것까지도 아주 똑같이 하게 하는 예. 그런 부분에 좀 각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언리얼 엔진. 이 양쪽의 엔진이 이런 메타버스 업계에서는 거의 양대 산맥으로 이 엔진을 기반으로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 네. 오히려 이런 게임 업체들이나 게임 기반의 엔진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기술력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최근 메타버스의 동향인 것 같습니다. 예. 메타버스와 관련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쭉 보니까 이제 정말 가상과 현실의 차이가 진짜 없어지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게 좀 실감이 나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메타버스 산업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디지털 자산인데요. 메타버스 산업에서 디지털 자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기존의 디지털 자산의 메타버스, 예를 들자면은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엑스 인피니티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이미 대표적인 그런 혁신적인 모델을 제안을 한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좀 안타까웠던 거는 당시에 있었던 기업 가치, 당시에 있었던 토큰 가치가 기본적인 플랫폼 가치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의 폭등,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시장의 과열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거품이 많이 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코로나 이후에는 그 거품이 조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투자 손실도 나긴 했으나 이제 앞으로 이 시장은 저는 더 커질 걸로 보고 있는 게 네. 메타버스의 특성상 이제 더 나오는 거는 소유권 이슈입니다. 네. 로블록스도 이미 주주총회에서 로벅스라는 그런 자산을 코인화해야 한다. 블록체인화해야 한다가 로블록스 주주총회에서 항상 나오고 있는 안건이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전 세계적인 유저들이나 게이머들은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에 익숙해졌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내가 만든 컨텐츠에 대해서 블록체인으로 이걸 증명을 받는 문화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내에서 컨텐츠는 앞으로 더 쏟아질 예정인데 이거를 NFT나 이런 블록체인 레이어를 통해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하는 문화는 이미 시작된 문화이고 네네. 이제 관건은 이러한 문화에서 누가 선두적인 모델을 더 만들어서 이제 단순한 투기성, 단순한 투자성 상품이 아닌 실제 게임 산업과 실제 커뮤니티 산업에서 누가 이 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하면서 비즈니스를 만들 거냐 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법적인 이슈까지 아주 맞습니다. 깊숙이 자리를 잡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업앤다운 일부에서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최근 산업 동향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